지금 이제 5년에서 6년 됐는데 네. 이와 좀 유사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부산에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유사하게 또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역의 구성원들의 분위기 차이일 테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전체로 보자면은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모든 것을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문화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재인 의원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근데 어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 대화록 불법 유출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교수님. 그것은 저는 먼저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정확한 지금 사태의 어떤 전말이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그 후에 또 다른 뭐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김만원 원장님. 예, 당연히 입에 고소고발 순서로 보자면 그게 진행됐어야 맞죠. 이건 나중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국가기록원 보자고 했다가 이제 찾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검찰 수사로 들어갔습니까? 네. 원래 진행됐어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주고요.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초 실종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럼 사초는 뭘 두고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초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게 1급이든 2급이든 간에 그게 사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초를 선거에 이용했거나 아니면 밖에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과연 사초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느냐? 분류해가지고 남들은 원장이 한 건데 그것도 지금 뭐 물론 결정할 때요.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좀 자문을 구해가지고 뭐 공공기록물로 봐서 분류했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정치적인 사회라는 여러 쟁점들이 이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전문 법률가들이 이렇게 엉성하구나 하는 것 등인데 그러니까 2000 수정본,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수정본 만들어진 날짜를 보면 2008년 1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이제 끝날 때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다음 정부가 그러면서 사실 그걸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급으로 규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1급이 맞는데 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또 있는 지금 삭제됐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초안. 그거는 또 대통령 기록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 게 있고 비밀이 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되는 게 있고 1, 2급 등에서 구분에 따라서 비밀로 보는 게 있고 그렇죠. 더 높은 수준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있는데요. 되게 그동안에 일반인들한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하고 그중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혼돈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당연히 그 생산한 것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인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버리면 15년 동안 아무도 못 보는데 정책에 무슨 참고가 되느냐 해서 일정한 등급 이상은 볼 수가 있는 1급 문서로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제 접수가 됐고요. 오늘 첫 평의를 연대요. 오늘은 뭐 첫 평이니까 아무래도 뭐 증거조사도 해야 되고 일정 좀 짜는 회의가 되겠죠? 그러겠죠. 이제 어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접수한 걸 정도만 이제 공통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요, 180일 정도가 이제 권고 시한이라고 하는데, 네. 과거 사례를 보니까요, 뭐 독일에서 사례 보니까 뭐 한 4년도 걸리고 꽤 오래 걸린대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헌재 결정을 180일 이내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 헌재에서 결정했던 중에서 기간을 지켰던 게요. 네. 전체 중에서 2천 몇백 건 중에서 15.4%만 180일 이제 기간을 지켰고요. 예. 최근에 와서는 10% 내외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금 정당 해상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정치적인 사안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것들은, 정치권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이 잡힌 다음에 결정할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성호 교수님. 외국의 경우는 뭐 보통 뭐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법적인 것이 엄청 깁니다. 우리랑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좀 다이내믹하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물론 180일 정도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예. 사실은 헌재에서 이 판결을 할 때 상당히 정치적인 것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하고, 그리고 2015년 총선 이전에 그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을 판결을 해서, 위헌 여부를 판결을 해서 정치적인 그런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점 얘기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어제 이제 주심 재판관이 선임됐죠? 네. 뭐 컴퓨터 추첨을 했다고 하던데, 자, 어떤 분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정미 재판관입니다. 1962년생이고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전 고법 부장판사 역임했고요.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판단을 내렸는데 비교적 뭐 진보적인 성향이 많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결이 좌우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김만우 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이번의 경우에는 소수 이제 특별팀을 구성해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진행되는 과정에 사무를 주도하는 책임자 역할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전원재판부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네. 6인 이상의 동의를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될 것인데 그 차원에서는 개인의 성향보다는 전체 9명의 구성원 중에 다수가 어느 쪽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정도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평의에서는 뭐 열띤 난상 토론도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예. 네. 뭐 분량 자체가 뭐 3,000쪽 이상 뭐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이 주심으로 여성 홍일점이시죠? 네. 저는 뭐 추첨을 했던 어떻게 했던 아주 잘 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섬세하고 부드러운 면으로서 이 정치인들이 싸움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증거조사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개 변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구두별로 나게 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헌재에서 또 비공개 사안이라고 결정을 한다면은 비공개도 할 수 있겠죠. 공개 결정한다고 그랬었죠? 네, 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냥 공개하고 이제 뭐 구두변론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게 될 거고요. 아마 헌재에서 내부적인 연구라든가 파악을 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자리를 포함해서 국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도 같이 중요한 참고 대상이 그렇죠. 됩니다. 여론의 향배를 또 잘 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일단 이거는 이제 뭐 계속 심리를 진행할 것이고 동시에 신청했던 게 있어요. 정당 활동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뭐 정당 활동 못하게 하는 거죠. 일단 가처분 신청 했는데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보통 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체성을 다루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당이 상당히 이것은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 따라서 헌재에서 주도적으로 직권해서 가처분 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주도적으로 직권으로 가처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부가 당사자인 정부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직권과 아니면은 또 정부가 신청자가 같이 이제 가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한 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쉽게 결정할 수 어렵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처분 결정했던 것이 그렇게 파급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사실상 정당 해산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뭐 국가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에 같이 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국회에서 이석기원 개인에 한정해가지고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중단하는 중간 조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리 심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다른 법률적인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겠죠. 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요. 네. 이 통진당의 강령 그리고 또 통진당의 그동안의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 질서를 훼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도 이게 적절했느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만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강령 때문에 지금 해산 청구를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 이석기 의원 아로 사건 관련해가지고 시작된 거 활동이죠, 아닙니까? 활동. 예, 예. 활동 관련한 건데 그게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강령까지 덧붙이고 나머지 추가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선 이석기 의원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얘기 했죠. 특정한 정치 개입 관련해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강령 얘기가 나오는데, 뭐, 김영선 께서 읽어보셨겠죠? 네. 네, 읽어봤는데,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강령으로 이미 선거도 치렀어요. 네. 예. 그리고 저기 선거 관련해서 봤고요. 예.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은요, 이전에 지금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전에 민주노동당 광령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옛날에 고전적이고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바꿔진 체제여가지고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희 교수는 일부 강령이 북한의 어떠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강령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북한의 지령이 아니고 1945년 10월에 김일성 북한 주석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주창을 해서 북한의 건국 이념으로 했고, 그것을 그런 뉘앙스의 것을 지금 통진당의 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민중 주권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은 상향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까 우리 김만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중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강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아로 사건이죠. 아로 사건을 비롯한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된 아로 사건을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지금 단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있고, 이것이 실체가 밝혀진다면 역으로 올라가서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종북과 같은 레벨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에 관련된 여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일반 여론을 파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워낙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나오겠지만, 그동안의 통합진보당의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지적했던 사람 중에서도 이번 조치가 과연 정부의 해산 청구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원종표가 좀 등장할 거다라고 봐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정당 해산의 명분이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인데,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조치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미 헌재로 넘어갔고요. 헌재는 뭐 구인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다. 방금 이 지리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뭐 통진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이제 동조 세력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헌재에서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저는 6개월 전에 이것을 판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였고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